국민의힘 윤리위가 2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네, 다음 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자성어로 빗댄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중징계가 내려질 거란 관측 속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땡땡 발언이죠. 정치권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야말로 품위 유지 위반 아니냐, 윤 대통령도 함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윤리계의 앞선 징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윤리위가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할 차례인 것 같다.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결론 내렸던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에서 벗어났던 건 아닌지. 28일로 예정된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강아지를 빗댄 표현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했던 게 자유 아닙니까?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에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양두구육 되는 거죠.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양두구육 윤리위라 윤리를 감히 강아지에 빗댔다. 하태경 의원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에선 사자성어 화이트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촌철살인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뭐 살인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징계하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가이드북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전 대표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리위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윤리위 활동과 수사기관을 결부시키지 마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억측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른바 7억 원 각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결론만 내렸다 강조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원에게 모욕적 용어를 사용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중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징계를 향한 뭐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뭐 성상납을 했든 안 했든 그 증거가 있든 안 했든 우리는 지금 제명으로 간다. 뭔가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주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내뱉은 사자성어, 비록 강아지가 등장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을 구사한 겁니다. 뒷문장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
XX란 표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못했죠. 정치권에선 이거야말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열어야죠. 윤석열 당원에 대해서. 아니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만 윤리위 여는 게 아니고 윤석열 당원 아닙니까? 이거는 영구 제명감이죠. 이 XX 저 XX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니까. 그 그때 말씀하신 징계를 분, 내렸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한다고요? 예, 이게 품위 유지 위반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한다고요? 그 말 나왔을 때 같이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윤리.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징계가 가능할까 싶다는 겁니다. 징계를 열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 XX 저 XX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가 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또 금세 미국에서 하신 말씀이 연계되잖아요. 똑같아져요. 한마디로 윤리위의 징계 명분이 약해졌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징계 무리라는 여론이 더 컸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가 징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리위가 플랜 B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제기했죠. 이 전 대표가 전국이 소집을 금지해달라고 냈던 가처분 신청,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상임 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을 하겠죠. 더욱이 법원의 1차 가처분 판단,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었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전국위를 통해 또다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걸까요? 윤리위의 입장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주류와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상황,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자기 성찰을 조언했는데요. 당내가 총망되던 한 젊은 정치인이 요 몇 달 사이에 여러 정치인들과 비교할 때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한 거를 스스로도 좀 성찰하고 되돌아 보는 것이 우리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전 대표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 정치인 1위에 올랐습니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 24%에 그쳤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 먼저 칼을 빼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죠. 오늘 같은 조사 기관에서 국정 지지율도 발표를 했는데요. 긍정평가 28%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대표나 윤 대통령이나 여론의 반응은 독인 객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에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설도 이어지고 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도 똑같은 예언을 반복했는데요. 본인은 지금 현재 부인하지만은 제가 맨 먼저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총선에 가까우면은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설에 줄곧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곧 죽어도 여당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땡땡 요일이라는 이 표현, 이젠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당원만 믿고 가겠다, 이미 장기전을 각오한 듯 싶은데요. 다만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는다면 당원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죠. 끝까지 당원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 전 대표의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약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달에 1,000원이면 당원이 됩니다.